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기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예요. 기류는요? 바람입니다. 여기에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이 더해지면은요? 온열 요소가 돼요. 기온은 어디서 측정할까요? 지상 1.5m 위에 떠있는 백엽상 안에서 기온을 측정하고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온도 18도 또는 20도. 그래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이다. 16에서 20도이다. 습도는요 40에서 60이다. 단 이게 고정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습도를 더 높이는 게 좋죠.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감각 온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각 온도가 뭘까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풀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감각 온도이다. 국가고시 문제는요. 여러분을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쉽게 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열중증 4가지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입니다. 여기서 염분이 소실돼서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 것은 열경련이죠.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 시상하부가 망가졌다. 땀이 안 난다. 이거는 열사병입니다.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해야 돼. 왜? 순환 기계가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열피로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 더운 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요. 일사병 누구나 다 그냥 어느 정도 느끼죠. 그냥 물 먹으면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죠. 열사병 죽을 사로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죽어요. 체온 조절 안 되고 땀이 안 나니까 이게 조절이 더 안 나겠죠. 중추신경계까지 다 마비가 돼서 죽을 수가 있다. 열사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해요? 옷 벗기죠. 시원한 데로 데리고 가죠. 얼음물에 담그죠. 항온에다가 막 시원한 셀라인 넣고 간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열피로, 열허탈 같은 말 동의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환기계가 이상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든지 혈액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트렌-델렌버거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이 말초 다리 끝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쏠리죠. 그럼 중심 정맥압이 높아집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쇼크에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열경련 축구선수가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경련 오죠. 여기서의 경련은요 약간 근육이 강직되는 느낌의 경련입니다. 지나친 땀을 흘려서 지나친 발안으로 인해서 수분이나 염분이 손실됐을 때 염분을 먹여야겠죠. 수분 먹여야겠죠.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IV 뭐 정맥주사 식염수 놔도 되겠죠. 이게 바로 열경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경련이 났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 경련과는 좀 달라요. 근육이 이제 강직돼 갖고 굳는 느낌이죠. 여기서의 열경련은요.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은 말 그대로 기온이 역전됐어요. 원래는 아래쪽이 따뜻하고요. 이 산 위쪽이 춥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부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기가 오염돼서. 런던 스모그. 런던에 막 스모그 껴있다. 그건 결국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부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 도심의 온도가 더 높다는요. 열섬 현상이었죠. 불감 기류라는 게 있어요. 기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가 불감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래요. 불쾌 지수, 불쾌한 지수죠. 기온 기습으로만 산정을 한다. 기온 기습 기류 중에 기류는 아니야. 기온과 기습. 너무 덥거나 습했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쾌 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만 적용된다. 사실 밖으로 나가면은 기류 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적용이 돼요. 기온 기습만으로 불쾌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덥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시원하고 쾌적하단 말이죠. 그럼 불쾌지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은요. 80 에브리바디입니다.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해요. 근데 75면은요. 75에서 5자 따보세요. 50%만 불쾌합니다. 그런데 70% 이상은요? 10%예요. 뚝 떨어지죠? 견딜 수가 없는 상태는요? 86입니다. 저는 이걸 암기하려고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86년생, 86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80 에브리바디, 80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하다.
7, 5는 50% 이렇게 빼가지고 50%가 불쾌하다 이렇게요. 풍토병이 뭐죠? 바람풍 흑토입니다. 그 어느 지역의 기후 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해요. 필리핀의 댕기열은요, 필리핀에서만 댕기열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풍토병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강가 지역에서는요, 간디스토마가 생깁니다. 산간 지역에서는요, 페디스토마가 잘 생긴대요. 그래서 뭐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필리핀의 댕기열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죠. 또 뭐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런 것들 풍토병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 인체의 비타민 D를 형성한다. 진동, 레노 증후군, 레노병, 레이노병. 진동은요,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을 증가시킨다.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은요, 레노 증후군, 레이노 증후군, 레노병, 쥐, 렙토스피라증, 들쥐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찌찌가무시, 리케차죠. 이 중에서요, 찐득이는요, 찌찌가무시죠. 요거 국시에 나왔었고요. 발진열, 쥐벼룩입니다. 발진열, 쥐벼룩. 발진티푸스는 2예요. 그래서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이렇게 암기하자고 의료법규 비법서에서 말씀드렸고요. 찌찌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은요,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주새끼의 배설물 등으로 옮습니다. 모기 매개 질병,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심장 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겨요. 강아지, 고양이 여름에 그 심장 사상충 약 발라주잖아요. 에드보킷. 심장 사상충 생깁니다. 파리 매개 질병, 먹어서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문제,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생기는 거 렙토스피라증이다. 감염된 들쥐 렙토스피라증.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모기 매개체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산화탄소, 환경보건에서 이산화탄소가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CO2로 표시하고요. 공기 중에 0.04%가 있대요. 무색 무취의 가스이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실외가 아니에요. 실외는요, 산소도 많고 이 이산화탄소가 0.04%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내 창문이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돼. 이럴 때는요, 군집독의 원인이 돼요. 군집독 뭐예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40명씩, 45명씩 한 반에 창문 닫아놓고 수업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두통 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게 군집독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아닙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쉴 때도 나오죠. 그 식물들이 밤에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기 오염의 지표면은요, 전 세계는요, 사람들이 숨 쉬는 이산화탄소만으로 그냥 다 오염되어 있겠죠.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CO2가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이다.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다. 대기오염의 지표는 뭘까요? 오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의 지표가 돼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뭐냐 이런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OR-스케펜, OR-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OR-스케펜, 이게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오존이 한번 나왔어요. 군집독이 뭐예요? 실내에서 환기가 불량해가지고 두통, 불쾌감, 구토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변화예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 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한다. 식물의 교환작용, 산소의 산화작용, 바람의 희석작용, 중력의 침강작용, 자외선의 살균작용, 강우나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등도 있습니다. 기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예요. 기류는요, 바람입니다. 여기에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이 더해지면은요, 온열 요소가 돼요. 기온은 어디서 측정할까요? 지상 1.5m 위에 떠있는 백엽상 안에서 기온을 측정하고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온도 18도 또는 20도. 그래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이다. 16에서 20도이다. 습도는요 40에서 60이다. 단 이게 고정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습도를 더 높이는 게 좋죠.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감각 온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각 온도가 뭘까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풀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감각 온도이다. 국가고시 문제는요, 여러분을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쉽게 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열중증 4가지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입니다. 여기서 염분이 소실돼서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 것은 열경련이죠.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 시상하부가 망가졌다? 땀이 안 난다? 이거는 열사병입니다.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해야 돼. 왜? 순환 기계가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열피로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 더운 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요, 일사병 누구나 다 그냥 어느 정도 느끼죠. 그냥 물 먹으면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죠. 열사병, 죽을 사로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죽어요. 체온 조절 안 되고 땀이 안 나니까 이게 조절이 더 안 나겠죠. 중추신경계까지 다 마비가 돼서 죽을 수가 있다. 열사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해요? 옷 벗기죠. 시원한 데로 데리고 가죠. 얼음물에 담그죠. 항문에다가 막 시원한 셀라인 넣고 간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열피로, 열허탈, 같은 말, 동의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환기계가 이상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든지 혈액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트렌-델렌버거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이 말초, 다리 끝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쏠리죠. 그럼 중심 정맥압이 높아집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에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쇼크에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열경련, 축구선수가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경련 오죠? 여기서의 경련은요, 약간 근육이 강직되는 느낌의 경련입니다. 지나친 땀을 흘려서, 지나친 발안으로 인해서 수분이나 염분이 손실됐을 때 염분을 먹여야겠죠. 수분 먹여야겠죠.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IV 정맥주사 식염수 놔도 되겠죠. 이게 바로 열경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경련이 났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 경련과는 좀 달라요. 근육이 이제 강직돼 갖고 굳는 느낌이죠. 여기서의 열경련은요.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은 말 그대로 기온이 역전됐어요. 원래는 아래쪽이 따뜻하고요, 이 산 위쪽이 춥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부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기가 오염돼서. 런던 스모그, 런던에 막 스모그 껴있다, 그건 결국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부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 도심의 온도가 더 높다는요, 열섬 현상이었죠. 불감 기류라는 게 있어요. 기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가 불감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래요. 불쾌 지수, 불쾌한 지수죠. 기온 기습으로만 산정을 한다. 기온 기습 기류 중에 기류는 아니야. 기온과 기습. 너무 덥거나 습했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쾌 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만 적용된다. 사실 밖으로 나가면은 기류, 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적용이 돼요. 기온 기습만으로 불쾌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덥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시원하고 쾌적하단 말이죠. 그럼 불쾌지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은요, 80 에브리바디입니다.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해요. 근데 75면은요, 75에서 5자 따보세요. 50%만 불쾌합니다. 그런데 70% 이상은요, 10%예요. 뚝 떨어지죠? 견딜 수가 없는 상태는요, 86입니다. 저는 이걸 암기하려고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86년생, 86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80 에브리바디, 80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하다. 75는 50% 이렇게 빼가지고 50%가 불쾌하다, 이렇게요. 풍토병이 뭐죠? 바람풍 흑토입니다. 그 어느 지역의 기후 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해요. 필리핀의 댕기열은요, 필리핀에서만 댕기열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풍토병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강가 지역에서는요, 간디스토마가 생깁니다. 산간 지역에서는요, 페디스토마가 잘 생긴대요. 그래서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필리핀의 댕기열,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죠. 또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런 것들 풍토병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 인체의 비타민 D를 형성한다. 진동, 레노 증후군, 레노병. 진동은요,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을 증가시킨다.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은요, 레노 증후군, 레노병, 쥐, 렙토스피라증, 들쥐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찌찌가무시 리케차죠. 이 중에서요 찐득이는요 찌찌가무시죠. 요거 국시에 나왔었고요. 발진열 쥐벼룩입니다. 발진열 쥐벼룩, 발진티푸스는 2예요. 그래서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이렇게 암기하자고 의료법규 비법서에서 말씀드렸고요. 찌찌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은요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주새끼의 배설물 등으로 옮습니다. 모기 매개 질병,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심장 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겨요. 뭐 강아지, 고양이 여름에 그 심장 사상충 약 발라주잖아요. 에드보킷. 심장 사상충 생깁니다. 파리 매개 질병 먹어서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문제,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생기는 거 렙토스피라증이다. 감염된 들쥐 렙토스피라증.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모기 매개체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산화탄소, 환경보건에서 이산화탄소가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CO2로 표시하고요. 공기 중에 0.04%가 있대요. 무색 무취의 가스이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실외가 아니에요. 실외는요. 뭐 산소도 많고 이 이산화탄소가 0.04%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내 창문이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돼. 이럴 때는요. 군집독의 원인이 돼요. 군집독 뭐예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40명씩 45명씩 한 반에 창문 닫아놓고 수업하잖아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두통 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게 군집독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아닙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쉴 때도 나오죠. 그 식물들이 밤에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기 오염의 지표면은요? 전 세계는요, 사람들이 숨 쉬는 이산화탄소만으로 그냥 다 오염되어 있겠죠.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CO2가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이다.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다. 대기오염의 지표는 뭘까요? 오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의 지표가 돼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뭐냐 이런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OR-스케펜, OR-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OR-스케펜 이게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오존이 한번 나왔어요. 군집독이 뭐예요? 실내에서 환기가 불량해가지고 두통, 불쾌감, 구토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변화예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 상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한다. 식물의 교환작용, 산소의 산화작용, 바람의 희석작용, 중력의 침강작용, 자외선의 살균작용, 강우나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등도 있습니다. 기후의 3요소는 기온, 기습, 기류입니다. 기온은 온도죠. 기습은 습도예요. 기류는요, 바람입니다. 여기에 기온, 기습, 기류에 복사열이 더해지면은요, 온열 요소가 돼요. 기온은 어디서 측정할까요? 지상 1.5m 위에 떠있는 백엽상 안에서 기온을 측정하고요. 인간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온도 18도 또는 20도. 그래서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이다. 16에서 20도이다. 습도는요 40에서 60이다. 단 이게 고정은 아닙니다. 호흡기 질환자는 습도를 더 높이는 게 좋죠. 최근 국시에 뭐 나왔어요? 감각 온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감각 온도가 뭘까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풀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 포화 습도와 정지 공기 상태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것. 이게 바로 감각 온도이다. 국가고시 문제는요. 여러분을 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쉽게 내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탈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리셔도 됩니다. 열중증 4가지가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열사병,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입니다. 여기서 염분이 소실돼서 소금물을 먹여야 되는 것은 열경련이죠.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졌다. 시상하부가 망가졌다. 땀이 안 난다. 이거는 열사병입니다. 트렌-델렌버거 포지션을 해야 돼. 왜? 순환 기계가 이상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열피로입니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 더운 날 길거리 돌아다니면요. 일사병
열사병 누구나 다 그냥 어느 정도 느끼죠. 그냥 물 먹으면 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가면 되죠. 열사병 죽을 사로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죽어요. 체온 조절 안 되고 땀이 안 나니까 이게 조절이 더 안 나겠죠. 중추신경계까지 다 마비가 돼서 죽을 수가 있다. 열사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해요? 옷 벗기죠. 시원한 데로 데리고 가죠. 얼음물에 담그죠. 항문에다가 막 시원한 셀라인 넣고 간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열 피로, 열 허탈 같은 말 동의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순환기계가 이상이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든지 혈액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 이 말초, 다리 끝에 있는 피가 심장 쪽으로 쏠리죠. 그럼 중심 정맥압이 높아집니다. 심장에서 피를 쭉 짜줘야 전신에 혈액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쇼크에는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는 트렌텔렌버그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열 경련, 축구선수가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경련 오죠? 여기서의 경련은요 약간 근육이 강직되는 느낌의 경련입니다. 지나친 땀을 흘려서 지나친 발안으로 인해서 수분이나 염분이 손실됐을 때 염분을 먹여야겠죠. 수분 먹여야겠죠. 소금물을 먹인다. 식염수를 먹인다. IV 정맥주사 식염수 놔도 되겠죠. 이게 바로 열 경련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경련이 났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 경련과는 좀 달라요. 근육이 이제 강직돼 갖고 굳는 느낌이죠. 여기서의 열 경련은요. 기온 역전. 기온 역전은 말 그대로 기온이 역전됐어요. 원래는 아래쪽이 따뜻하고요. 이 산 위쪽이 춥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상부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고 해요. 이유가 뭘까요?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기가 오염돼서. 런던 스모그, 런던에 막 스모그 껴있다. 그건 결국 대기 오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부의 온도가 더 높다는 거, 도심의 온도가 더 높다는요 열섬 현상이었죠. 불감 기류라는 게 있어요. 기류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기류가 불감 기류입니다. 피부가 느끼지 못하는 기류래요. 불쾌 지수, 불쾌한 지수죠. 기온 기습으로만 산정을 한다. 기온 기습 기류 중에 기류는 아니야. 기온과 기습. 너무 덥거나 습했을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쾌 지수는 기류와 복사율이 고려되지 않아서 실내에만 적용된다. 사실 밖으로 나가면은 기류, 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만 적용이 돼요. 기온 기습만으로 불쾌지수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덥고 그래도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시원하고 쾌적하단 말이죠. 그럼 불쾌지수를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것은요 80 에브리바디입니다. 불쾌지수가 80 이상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해요. 근데 75면은요 75에서 5자 따보세요. 50%만 불쾌합니다. 그런데 70% 이상은요 10%예요. 뚝 떨어지죠. 견딜 수가 없는 상태는요 86입니다. 저는 이걸 암기하려고 86년생은 견딜 수가 없네. 저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86년생, 86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80 에브리바디, 80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하다. 75는 50% 이렇게 빼가지고 50%가 불쾌하다 이렇게요. 풍토병이 뭐죠? 바람풍 흑토입니다. 그 어느 지역의 기후 등에 수반하여 그 지역에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해요. 필리핀의 댕기열은요 필리핀에서만 댕기열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게 풍토병이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강가 지역에서는요 간디스토마가 생깁니다. 산간 지역에서는요 폐디스토마가 잘 생긴대요. 그래서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필리핀의 댕기열 이런 것들이 풍토병이죠. 또 말라리아,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이런 것들 풍토병입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 인체의 비타민 D를 형성한다. 진동, 레노 증후군, 레노병, 레이노병. 진동은요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맥박을 증가시킨다. 말초 혈관의 수축을 일으킨다. 진동으로 인한 대표적인 병은요 레노 증후군, 레이노 증후군, 레노병, 쥐, 렙토스피라증, 들쥐에 의해서 감염된다. 이런 거 국시에 나옵니다. 발발증, 발진티푸스 리케차, 발진열 리케차, 찌찌가무시 리케차죠. 이 중에서요 찐득이는요 찌찌가무시죠. 요거 국시에 나왔었고요. 발진열 쥐벼룩입니다. 발진열 쥐벼룩, 발진티푸스는 2예요. 그래서 발진열 쥐벼룩, 발진열 쥐벼룩 이렇게 암기하자고 의료법규 비법서에서 말씀드렸고요. 찌찌가무시는요 찐득이입니다. 찐득이. 신증후군 출혈열은요 유행성 출혈열이에요. 주새끼의 배설물 등으로 옮습니다. 모기 매개 질병, 일본 뇌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심장 사상충 다 모기 때문에 생겨요. 강아지, 고양이 여름에 그 심장 사상충 약 발라주잖아요. 에드보킷. 심장 사상충 생깁니다. 파리 매개 질병 먹어서 생깁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문제. 감염된 들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생기는 거 렙토스피라증이다. 감염된 들쥐 렙토스피라증. 모기가 전파 매개체인 감염성 질환?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모기 매개체 감염성 질환입니다. 이산화탄소, 환경보건에서 이산화탄소가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CO2로 표시하고요. 공기 중에 0.04%가 있대요. 무색 무취의 가스이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실외가 아니에요. 실외는요, 뭐 산소도 많고 이 이산화탄소가 0.04%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내 창문이 닫혀 있어, 환기가 안 돼. 이럴 때는요, 군집독의 원인이 돼요. 군집독 뭐예요?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40명씩, 45명씩 한 반에 창문 닫아놓고 수업하잖아요.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두통 옵니다. 제가 학원 다닐 때 그랬거든요. 그게 군집독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지표예요? 아닙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예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숨 쉴 때도 나오죠. 그 식물들이 밤에 이산화탄소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기 오염의 지표면은요, 전 세계는요, 사람들이 숨 쉬는 이산화탄소만으로 그냥 다 오염되어 있겠죠. 하지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CO2가 온실효과의 원인 기체이다.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이다. 대기오염의 지표는 뭘까요? 오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의 지표가 돼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2차 대기오염 물질이 뭐냐 이런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OR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OR스케펜, 이게 2차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오존이 한번 나왔어요. 군집독이 뭐예요? 실내에서 환기가 불량해가지고 두통, 불쾌감, 구토를 초래하는 현상이다.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변화예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실내에서 다수인이 밀집되어 있을 때, 정상적인 공기 정상의 변화가 있을 때 실내 공기 오염이 발생한다. 식물의 교환작용, 산소의 산화작용, 바람의 희석작용, 중력의 침강작용, 자외선의 살균작용, 강우나 강설에 의한 세정작용 등도 있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